화면 다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아동 검사 및 평가 3주차 토론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은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학번 이름으로 짧게 자기소개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팀원 이름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신총은 하고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서기를 맡은 2018-2389 신총은입니다. 네, 저는 화면 기록을 맡은 2019-1075 강신영입니다. 네, 저는 이번 사회자를 맡은 19학번 김은서입니다. 다음 박지민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보호자 역할을 맡은 2019-2142 박지민입니다. 저는 치료사 역할을 맡은 2019-2871 이승현입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학습 과제 수행 절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케이스 리포트를 작성할 것인지 의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신통은 하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선 강의를 듣고 내용을 잘 숙지한 다음에 조원들과 의견을 조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강신영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유롭게 의견을 최대한 많이 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좋은 의견을 최대한 살을 많이 붙여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론을 근거하여 가상으로 평가자와 치료사를 정해서 직접 사례로 재현해 본다면 실습이나 임상에 가서도 관찰을 할 때 케이스 리포트가 유용하게 응용되어졌을 것 같아서 다양한 사례를 직접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박지민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케이스 리포트를 교수님께 받게 된다면 조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별 회의를 통해서 각자 의견을 다들 하나씩 꼭 내서 같이 조율하면서 조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승현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강의를 먼저 듣고 관련된 평가 도구에 대한 이론을 숙지를 하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은 조원들과 함께 미팅을 통해서 해결하고 다시 복습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서술에서 아동과 보호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통은 하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결과를 설명해 줄 때 다른 정상 아동과 비교해서 보호자가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강신영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보호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걸 토대로 집안에서도 일상에서도 치료사가 안내해 주는 거에 잘 맞춰서 보호자가 그대로 잘 행동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동에게는 보호자의 말에 잘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보호자에게 있어서 평가 도구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평가 도구에 대한 목적이나 어떤 근거로 한 평가 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사가 아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는지 논리적인 설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사 후 부모에게 아동의 행동이 평소와 유사한지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부모에게 논리적이지만 어렵지 않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지민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꼭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동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작업치료학 칠판에서 나온 정보처럼 검사 결과의 전달 부분에서 자신의 아동의 발달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감정이 상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아동의 전반적인 수행에서 강조되어야 할 장점과 특징을 함께 같이 살려서 이야기해 주어서 아동의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비난하지 않도록 전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승현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동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호자가 알기 쉽게 정보 설명을 해주고, 아동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의견 모두 도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더 알아야 할 것과 프로젝트 피드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통은 학우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더 만들어서 평가를 연습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신영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들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미리, 그게 잘 수행되지 않았을 때에도 대비해서 이야기를 나눠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 기도 교수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줄 알고 궁금한 점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덴버가 원래 만 6세까지만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 대상자가 실제 나이는 20살인데 뭐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이 6살일 경우에도 덴버 발달이 사용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적어봤습니다. 다음 박지민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케이스 리포트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리고 성과 서술 시에 아까 아동과 보호자에게 꼭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가 교수님의 의견으로서는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승현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도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상황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렇게 케이스 리포트 작성한 게 잘 한 건지를 피드백 받고 싶어서 그걸 그걸 적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자료는 다양할수록 알아가는 정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조사할 예정이며 사회자, 녹화자, 서기는 고정 역할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역할에 대해선 케이스마다 공동 리더를 진행하여 직접 평가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검사자나 치료사가 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네. 다음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질문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한 분씩 의견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은 하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어떻게 케이스 리포트를 작성할지 앞에 세 가지 했던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죠. 저는 강의를 듣고 내용을 잘 숙지해서 조원들과 의견을 조합하여 케이스 리포트를 작성하고, 평가 서술에서 아동과 보호자에게는 그 검사 결과를 다른 정상 아동과 비교하여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알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덴버 발달 평가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강신양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내서, 그리고 논문 곳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서 말고 더 알지 못했던 내용들까지도 숙지를 하고 더 이야기를 나눠서 그 내용을 토대로 추합한 다음에 최대한 탄탄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이나 영상을 통해서
경험을 해봄으로써 팀원들과 의견을 나눈 뒤 케이스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시에는 부모에게 평가 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지민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강의를 다 숙지하고 나서 그리고 조별 회의에 적극적으로 각자 의견을 꼭 하나씩은 내서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평가 서술 시에는 보호자에게 아동의 약점만 설명하지 않고 강점도 함께 이야기해주면서 아동의 어려움을 비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승현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먼저 강의를 먼저 제 자신이 숙지를 한 다음에 알고 있는 것을 조원들과 말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도 다시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멤버 발달 평가에 대한 평가 도구 케이스 리포트 공동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먼저 멤버 발달 평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먼저 덴버 발달 검사란 0에서 6세 사이의 아동에게 잠재된 발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다른 또래 아동들의 발달 속도에 비해 지연되는 아동을 구별하며 발달 지연 상태에 위험이 있는 아동을 관찰하고자 시행하는 검사예요. 주요 평가 영역은 4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개인 사회성 발달, 미세 운동 및 적응 발달, 언어 발달, 인공 발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덴버 발달 평가 준비물에 대해서 강신영 학우분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준비물.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빨간 털, 죄송합니다. 빨간 털신 뭉치 1개, 건포도, 손잡이가 얇고 좁은 딸랑이 1개, 나무로 만든 정목 10개, 색깔은 빨강색,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 테니스 공 각각 1개씩,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인형, 손잡이 달린 컵. 깃으로는 시트, 자, 빨간색 연필, 그리고 그냥 연필, 여분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네. 더 필요한 준비물은 없을 것 같죠? 만약에 있으면 추가적으로 단톡방에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멤버 발달 평가에 있어서 도입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통은 하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도입 부분이 시행 방법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시작하기 전에도 되고 네. 보호자에게 아동의 생년 월일과 조산 여부를 질문하고 아동의 테스트 에이지를 계산하고 에이지 라인을 표기한 후 각 항목 평가를 시행합니다. 네. 다음 강신양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님에 대한 성격 같은 것들을 미리 제대로 잘 숙지를 하고 그 아동의 특성에 맞게 잘 미리 정리를 한 후에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맞아요. 이렇게 도입 전에 뭐 이해를 해도 되고 이해를 시켜도 되고 아동의 특징을 파악해도 되고 도입은 다양하게 시작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평가 도구에 대해서 부모에게 설명하고 모든 멤버 발달 문항에 대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지민 학우분 도입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는 먼저 검사 전에 부모 교육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발달 문제의 조기 사전과 그리고 이 덴버 검사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승현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발달 평가하기 전에 부모님과 먼저 라포 형성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라포 형성이랑 그 평가 도구에 대한 부모 교육이랑 그리고 이제 에이지 라인 붙는 것부터 도입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죠?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개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할지 뭐 주의점이나 이런 거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통은 하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가지 평가 항목에서 네,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항목들이 묶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강신영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치료사들이 그 결과 해석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아동이랑 부모님한테 정리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동의 만 연령을 먼저 구하고 조산아 아동인 경우에는 조산아의 연령 환산에 따라서 진행하고 연령선을 그은 다음에 평가지에 나와 있는 문항을 관찰을 하거나 부모에게 질문함으로써 점수 특성법에 따라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전개 부분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지민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환경 조성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조용한 방이어야 하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 것이 좋고, 탁자를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혹시나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검사 도구는 매 검사 시에 필요한 곳에 꺼내놓고 아동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고 예방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사고 예방도 네,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이승현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오래 걸리더라도 이 질문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전개 부분은 일단은 그 케이스 리포트에 나와 있는 토대로 시행 방법에 대해서 검사 순서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사고 예방법이나 그런 걸 더 추가하면 알아가는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번 리포트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는.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마무리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검사를 끝내고 부모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마무리 부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의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통은 하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평가를 다 진행한 후에 결과를 발달 단계표에 대해서 부모에게 설명하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결과 해석을 정상, 의심, 검사 불가능으로 나눠서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강신영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깔끔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아동한테 정상 발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시를 대비해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한 후에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저는 멤버 발달 평가에 대해서 정상 발달, 의심스러운 발달, 검사 불능 세 가지 유형 중 아동은 어떤 것에 속하며 그에 따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어렵지 않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통해 아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월등한 항목이 나왔을 경우 아동이 뭐 우월하고 천재적인 것은 아니며 단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지민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검사 후에는 아동의 행동 양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아동의 행동이 평소와 유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승연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게 이렇게 검사한 항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평소와도 똑같은지를 여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온 이유를 자세하게 부모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부모에게 결과에 대한 해석을 쉽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아동이 뭐 단점이나 장점에 대해서는 대처할 해결 방안을 해주면은 좋은 코멘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검사지를 이거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검사지예요. 다들 보셨죠? 네. 네, 검사지를 한번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은 박채연이고 검사일과 출생일이 나와 있어요. 이거 검사일이랑 출생일, 그 출생을 바탕으로 만 연령 한번 구해볼까요? 네. 네. 구해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다 구하셨나요? 네.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만 연령은? 만 한 살 11개월. 네, 만 1세 11개월입니다. 그래서 만 1세 11개월 여기에 연령선을 그어서 검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 사회성 발달 예를 들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연령선을 그은 다음부터 어떻게 실행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연령선이 지나는 부분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그 연령선이 지나는 항목들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항목인 여기 집안일을 돕는다. 보이시죠? 네. 이 항목부터 실행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안일을 돕는다 이 부분이 평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항목이 수행이 가능하다 하면은 이제 이 항목이 수행 가능하니까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오른쪽에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 친구 이름을 댄다 부분부터 넘어가서 여기가 그 집안일을 돕는다가 패스가 나오면 여기는 이제 패스로 간주하고 일로 넘어가서 친구 이름을 댄다부터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연속 페일, F가 나올 때까지 실행하면 됩니다. 네. 네, 다 이해 가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네. 그 집안일을 돕는다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거는 컵으로 물을 마신다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기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게 연령선을 긋고 연령선을 닿는 마지막 시작점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다 그때 당시 좀 다른 경우인 거네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점수 측정 값을 바탕으로 이제 검사지를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동은 어떤 아동인지 한번 말해 볼까요? 이 아동은 어떤 아동일까요? 정상 아동, 의심스러운 발달 아동 세 가지 결과 중에 정상 아동이지 않을까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상 발달 아동입니다. 지연 항목이 없어서 이제 정상 발달 아동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정규 방문 시 검사를 실시해 드리는 것을 권해 드리면 될 것 같죠? 부모님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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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검사 후에는 점검 내용을
아동의 행동 양상을 기록하고 부모에게 아동의 행동이 평소와 유사한지 물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회의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다시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네. 네, 다시. 네,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검사 후 점검 내용부터 다시 할게요. 여기서 이제 정상 발달 아동으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후에 점검 내용을 먼저 봐야 되는데, 검사 후 아동의 행동 양상을 기록하고 부모에게 아동의 행동이 평소와 유사한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부모에게 이제 코멘트를 해주면 이제 검사는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가상의 치료사와 부모 역할을 정해서 검사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지민 학우분이랑 승현 학우분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치료사 역할로 제가 먼저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회성 발달 부분을 검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컵으로 물을 마실 수가 있으신가요? 네, 컵을 잡고 물을 마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집안일을 흉내를 낼 수가 있나요? 책상 닦기 같은 행동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공 같은 거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공놀이를 할 수 있나요? 네, 평소에 친구들이랑 작은 공으로 놀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숟가락을 사용할 수 있나요? 숟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풀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안일을 혹시 도움나요? 제가 바닥 청소를 할 때 함께 쓰레기 같은 게 옆에 있으면 줍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를 닦는 건데 혹시 도움이 필요도 상관없으니까 혹시 이를 닦을 수 있나요? 네, 옆에서 도움이 있으면은 도와주면 할 수 있고, 그리고 칫솔질 같은 거를 어설프게 따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혼자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을 수가 있나요? 네, 수건에 닦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서 옷을 벗을 수 있나요? 바지랑 상의는 어려운데 스스로 양말은 벗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뭐 찍찍이 달린 옷이라든가 그냥 염해서 입는 옷을 입을 수 있나요? 네, 양말도 스스로 신을 수 있고 찍찍이 같은 혼자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친구 이름을 부른다던가 이름을 말할 수가 있나요? 친구 이름을 대지는 못합니다. 아, 네. 그리고 티셔츠, 그러니까 상의 옷을 혼자서 입을 수 있나요? 어, 상의는 스스로 입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를 아까는 도움을 주면 닦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혼자서 이제 치약을 짜고 이런 거 해서 이 일을 닦을 수가 있나요? 스스로는 하지 못하고 꼭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미세 운동 및 적응 발달 부분을 평가하겠습니다. 네, 어, 그 정목이 이게 네모난 상자 같은 건데 블록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네,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두드릴 수 있나요? 네, 관찰 결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필로 제멋대로 그리는 이 평가 부분은 원래 저랑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네, 돼서 그 보호자님께서 보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연필을 잡고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잡고서는 그림을 그리는 행동을 보이나요? 네, 의미 없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컵 안에 아까 말한 블록 같은 정목을 넣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지금 못하니까
보호자님께서 봤던 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종목 두 개를 이렇게 위로 쌓을 수 있나요? 네, 2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쌓고 나서 다시 또 두 개를 더 쌓을 수 있나요? 네, 4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더 두 개를 더 쌓아서 총 6개를 쌓을 수 있을까요? 6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6개까지는 힘든 네, 거군요. 그리고 이것도 저랑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보호자님께서 아이와 했을 때 수직선을 보고 그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는 있나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평가를 할게요. 언어 발달 평가를 할 건데, 먼저 네. 엄마랑 아빠를 부를 수 있나요? 네, 엄마, 아빠 부르기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라든지, 저라는 이렇게 한 단어를 말할 수 있나요? 네, 한 단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것도 저랑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혹시 부모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조합해가지고서는 말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형의 신체 부위를 지적을 해서 얘가 머리인지 몸인지를 혹시 할 수 있나요? 네, 의식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개의 그림을 이게 두 개의 그림이라는 거를 지적할 수 있나요?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이 만약에 곰인형이라는 그림이 있다면 이게 곰이라는 그림이라는 걸 이름을 말을 하나요? 네, 알고 있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 개의 그림이 있다면 네 개의 그림이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을 아이가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개의 그림을 이름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4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색을 구별 가능할까요? 색 구별은 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기, 혹시 이거 22번 평가 문항 사용 목적?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용 목적을 안다? 사용 목적? 아닌가? 시행 목적? 사용 목적 같아요. 사용 목적 같아요? 네. 네, 다시 할게요. 혹시 네. 아이가 이 물건을 사용하는 목적을 아나요? 사용 목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두 개의 형용사를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음, 원래는 F가 3개가 나오면 평가를 그만둬야 하는데, 네. 여기 F가 아니라 P라고 써 있는 게 그 치료사가 아이랑 같이 이렇게 평가했을 때 해가지고선 P가 나온 거겠죠? 갑자기 네, 궁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관찰을 하면서 이게 평가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이 부분은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냥 다음 평가로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네. 운동 발달 평가 영역을 할게요. 혹시 아이가 허리를 굽혔다가 바로 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로 걸을 수 있을까요? 네, 뒤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앞으로 찰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찰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계단을 아이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넓
넓, 넓, 넓게 뛴다? 잠깐만요. 이 넓게 뛴다라는 항목인 거죠? 네, 넓이 뛴다 같아요. 넓게 뛴다. 네. 네, 하여튼 넓이 뛴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 그냥 이렇게 두 점프. 다리로. 네. 두 다리로. 네. 네. 혹시 아이가 두 다리로 넓게 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발로 1초 정도 설 수 있을까요? 네, 1초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1초도 발로 가능합니다. 네. 서는 게 3초 이상 가능한가요? 네, 3초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발로 깡충 뛰는 행동도 하지 못하나요? 네, 깡충 뛰지 못합니다. 그러면 발끝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서 걷는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붙여서 걷지는 못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아동이 이제 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검사해서 평가한 결론은 네. 일단 아이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아이가 지금 언어 발달이랑 네. 운동 발달 영역에서 여기 선으로 네. 보이시면 오른쪽이 네. 그 나이 때 행동하는 게 조금 어려운 항목인데 이 아동은 언어 발달이랑 운동 발달 영역에서 네. 행동을 한 게 보여서 이 아이는 언어 발달이랑 운동 발달 영역이 조금 우수한 아동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상으로 치료사랑 부모 역할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떤 평가인지 좀 와 닿는 것 같죠?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가상의 평가 치료사 마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제 평가 영상을 이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외국 아동이 이제 평가를 실시한 건데 그 덕목 찾기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서 네. 이게 덕목 찾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 긋는 미세 운동 발달 부분이고요. 네, 덕목 쌓기 부분을 보면 몇 개까지 쌓는지 치료사가 관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6개까지는 못 쌓는 것 같죠? 네. 네, 이렇게 치료사가 옆에서 덴버 발달 검사지를 가지고 아이 보고 이렇게 관찰하면서 적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에 다른 평가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덴버 발달 평가에서 궁금한 점이나 뭐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그런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있을까요? 혹시 이거 궁금한 점을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공통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건가요? 네네. 교수님한테 질문 사항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그러면 아까 전에 아까 진행했을 검사할 때 네, 궁금하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신체적인 네네. 정신적인 나이가 6살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거 먼저 아, 네.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검사 항목에 대해서 F까지 3번 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검사지에는 이제 출시를 다 했잖아요. 그거에 네네네. 대해서 어떻게 관찰을 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실시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2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카톡방에 올려서 다음 주에 대면 수업 때 같이 회의해서 말하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수고 다들 많으셨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 할 말 있는데 녹화만 마치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네.